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정상별 상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보통 애들이 폐도 아프고 뭐 본인 집에 아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뭐 잘 먹으면 좋겠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아이들은 이렇게 장활동이 스트레스라든지 받으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찍었던 아이들의 어떤 보편적으로 건강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일단은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제가 보기에 바로 이렇게 편하게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있잖아요. 누구 얹혔다면 손을 딴다든지, 손을 따고 뭐 발이면은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밑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소화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엄지발가락 밑에 더 길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발을 만지시든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은 제 엄지손가락 밑에 이렇게 특히 중지하고 두째, 넷째 손이 보통 잘 만져집니다. 중지하고 넷째 손으로 근육이 있는 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장이 움직여요, 위가. 아무리 무력이 돼도 이걸 만져주고 있으면요, 꾸역꾸역 하면서 소화도 되고요, 그냥 습관이. 이렇게 만지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번갈아서 한쪽을 오래 한 5분, 10분씩 만지고 반대쪽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시는 사이에 소화가 됩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소화를 시키려면은 전체적인 기혈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지압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를 좋게 하는 방법에서는요. 그래서 내부 카페 하는 건강법에 오시면 배지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손이 크죠, 어른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 배에다가 뭐 배꼽이 이거보다 작은 애면 그렇고 더 작으면 이 정도 있을 건데, 배꼽을 하여튼 중심으로 이 정도를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놔가지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놔시든지 상관없는데, 이래가지고 지긋하게 압을 주고, 좀 지긋하게 압을 주고, 예, 압박을 하고는 가만히 있으시면요, 막힌 기혈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좋아집니다. 소화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자주 해주시보면요, 애들이 왕성해지면서 기혈이 잘 통해져야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기혈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장활동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운을 좋게 하려면요, 음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곡식 생식으로, 저는 하는 방법은 생식이 좋은데, 저 같으면 오행생식을 권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본인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운이 약하면 하여튼 음식으로 조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배지압이 최고입니다. 기운은 좋은데 내가 소화가 안 됐던 본인 집에 해가요. 기운은 좋은데 그러면은 배지압을 해결하시면 되고, 음식 맛으로는 좀 신맛이 소화력을 좋게 합니다. 신맛. 신 걸 먹으면 입이 침이 돌죠. 침이 왕성하게 분비되면 소화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위장의 근육운동이, 연동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신맛의 음식을 많이 주고, 그리고 평소에도 오렌지 주스라든지 신걸, 애들이 신걸 많이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짠 음식들이, 신장을 좋게 하는 게 짠 음식들이 좋습니다. 식욕이,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젓갈을 먹든지 짠 걸 먹으면 밥도둑이라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 짠 걸, 젓갈이나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쉬고 짠 음식을 주시면서 배지압을 하고, 뭐 손이나 이렇게 만지시고, 그러시면 되고, 단지 소화불량이니까 소화가 될 때까지 소식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특히 밤늦게 먹지 말고, 뭐 이런 어떤 건강에 관계된 위장을 부담 주지 않는 방법은 실천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쉬운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리 쪽이 근육통입니다. 다리 쪽으로요. 다리 쪽으로 근육통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근육이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그 말은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도 있고, 어릴 때는 근육이 이렇게 목의 기운이 성장하는 쪽이라서 간 기운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간이 피곤해질 때, 어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있는
산 해독이 안 돼요. 잘 화학적 해독이 잘 안 돼서 많이 뛰어놀면서도 굳은 것도 있지만 원래 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굳는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아까 말처럼 대지압을 했을 때 해결되고요. 근육통이 있는 부분에 가서 지긋하게 똑같습니다. 어디가 아프다잖아요. 그러면은 막 비비지도 마시고 아픈 자리를 지긋하게 눌려가지고 이 다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 아파요. 제가 그러면 요가요. 이 부분이 아파요. 그럼 요가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은 엄지손이든 뭐든 가만히 지긋하게 눌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게 덜해지면서 풀려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비비고 있는 방법보다는요. 가만하게 지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적당한 강도로 계속 약간 아픈 강도로요. 때리면 덜 아파지죠. 그럼 더 세게 때리시고 또 이렇게 강도를 서서히 덜 아파지면 또 때리고 이렇게 때려서 푼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다리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고 이것은 항상 신맛의 음식을 많이 주십시오. 애들이 많이 뛰어놀고 놀고 들어오면요. 저좀 신고 오렌지 주스를 막 퍼먹입니다. 많이 줘요. 저 자기 전에. 그래야 제가 자다가 다리 아프다고 일어나서 다리를 만지라는 일이 많았는데 그걸 안 하고 저도 편하게 자고 애도 편하게 자죠. 그래서 근육통일 때는 간의 기운이 약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간의 기운을 좋게 하는 신맛의 음식, 목의 기운 아니면 내부 카페 한의울 방법에 가시면요. 목의 기운, 음양오행의 목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좋아지는지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아, 이가 약해져요. 그거를 이제 요즘 애들은 다 신장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치아가 신장방광이 약하면 뼈가 골다공증이 되면서 치아에 약해져요. 치아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이를 안 닦아서 오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애들이 다 더 많이 이가 썩고요. 이가 엉망이 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가 멀쩡하게 60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신장방광 기운이 계속 현대인들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씨는 신장방광 기운을 약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걸 좋게 하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뭐 음식으로는 뭐 검은 콩이 있죠. 검은 콩이 있고 마가 있고 이런 음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치아한테는요. 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잘 닦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소금 성분이 들은 짭짤한 치약을 하든지 옛날 같은 소금으로 이를 닦죠. 그게 가장 치아에 좋게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수의 기운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죽염이든 소금을 이렇게 죽염도 소용없고요. 그냥 아무 소금이든 아픈 데 있죠. 깨끗한 소금이면 그냥 아픈 데다가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은 바로 그 흔들리던 치아에 기가 보충이 되면서 힘이 생겨서 이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걸 서양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동양적으로 설명하면은 그쪽으로 짠 기가 들어가서 그쪽에 기운을 좋게 만드니까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기가 근육들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딱 힘이 확 생겨서 흔들리던 게 안 아파지는 거죠. 특히 풍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풍치 그 신경 치료하지 마시고 짠 걸로 이렇게 머금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제가 소금 중에는요 깨끗한 소금이 있습니다. 제가 선할 수 있는 거는요 은혜염 깨끗한 게 있고요. 은혜염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소금을 물을 조그맣게 하고 소금을 짜게 타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 머금고 있을 정도로 입에 넣고는요. 특히 이를 닦고 나서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럼 짜죠. 그래도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요. 이 안에가 기운이 확 돌면서 치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썩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소독도 될 뿐만 아니라 뿌리의 힘도 좋아지면서 이가 튼튼해집니다. 그게 가장 특히 이를 닦고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하시고 크리스탈성과 같이 환으로 된 제품인 소금이 그냥 소금 자체고요. 이렇게 환으로 된 게 팔아요. 환으로 된 것 중에 이제 오행에서는 크리스탈성이 있는데 뭐 소금이 한 55% 들었고 그 외에 용융성 오일도 깨끗한 소금 그 외에 다시마, 마, 검은 콩 이렇게 신장에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요. 이거보다 작죠. 근데 실제로는 작은 환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짠맛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요. 실제로 줘보면요. 이거를 한 3개 내지 3알이나 제 같으면 제 애들 5알 정도를요. 이렇게 좀 맛있다고 빨아먹어요. 고인들이. 그렇게 되면 구강이 참 치아에 정말 좋은 거죠. 항상 짭짤한 거를 이렇게 내가 뭘 먹고 나서 과자를 먹었잖아요. 그럼 뭐 입을 헹구기가 애매하실 때 헹구면 좋은데 소금으로 헹구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입에서 몰고서 빨아먹고 있으면요. 아마
뭐 알칼리나 이런 어떤 성분이 강해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치아의 충이라든지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들고 잇몸도 보호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짠물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환으로 된 것을 항상 입에 사탕과 비슷하게 자주 뭐 묻고 있는다든지 애들이 이걸 좋게 자주 주는 방법이 신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아는 일단은 짠맛을 즐겨서 애들한테 먹게 하고 항상 내 입속에는 짠맛으로 소금으로 치아를 닦든 소금으로 헹궈주든 소금을 빨아먹든 자주 그렇게 해주시면은 치아가 충치라든지 풍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들이 건강한 치아가 돼서 아마 있던 어떤 자기가 지금 이제 약해지고 있던 것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